세상에서 가장 빠르고 아가씨와 클로징벨 라이브 오늘 돌아왔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11월 첫 방송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약속의 11월. 약속의 11월. 제가 오프닝 뵐 때 네. 여러분 약속의 11월 장이 드디어 열렸습니다. 열렸습니다. 그랬더니 채팅창에 넌 도대체 누구랑 약속하는 거니? 이런 의견이 있었는데 저 스스로에 대한 약속입니다. 약속의 11월. 약속의 11월. 자, 약속의 두 분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차관 본부장님, 김정일 본부장님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망한 약속. 오늘은 조금 약속이 안 근데 지켜졌다. 아직 11월 이제 시작이잖아. 이제 괜찮아. 저는 오늘 사실 시장 네. 보고 되게 큰 자신감을 얻었는데 어디서 얻으셨어요? 어디서 얻으셨어요? 12시에 잠깐 얻었어요. 12시에 올라가나 빨간불 싶었는데. 보이길래 네. 약간 그런 생각을 했죠. 그때 일본 증시가 지금 제가 못 봤는데 일본 마이너스 1.8%인가요? 그때 일본 증시가 마이너스 2%, 네. 나스닥이 2.8%, 막 이렇게 마이너스를 찍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 증시만 홀로 플러스로 있는 상황을 보고 아 떨어질 때까지는 확실히 떨어졌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었죠. 네. 잠깐 1시간. 풀링환넘님께서 헤어질 약속. 뭔 헤어질 약속이야. 이제 라고 시작인데 11월. 자, 일단은 시장이 조금 아쉽게 마무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0.5% 마이너스 2,543. 하지만 코스피에서 외국인이 422억밖에 안 팔았습니다. 코스닥에서는 1.8% 마이너스 729 정도. 여기는 좀 외국인이 많이 팔았는데 1,200억 정도 근데 마이너스. 오늘은 왜 코스닥이 더 이렇게 약할까요? 오늘은 코스닥이 왜 더 약하냐면 네. 코스닥에서 더 많이 팔았기 때문이지. 알테오젠, 리가켄바이오 5% 7% 떨어졌고요. 네. 또 어딨냐? 삼천당만 조금 오르고 나머지 종목들도 별로 그렇게 네. 그러네요. 거의 한 4에서 6%는 네. 시총 한 20위 안에서 많이 맞죠. 보이네요. 오늘 사실 알테오젠이랑 리가캠 때문에 좀 많이 밀렸죠. 거기에 플러스해서 HLB 한 3% 떨어졌고 네. 요 세 종목 제약바이오 쪽이 조금 네이처셀은 뭐예요? 네이처셀 요거 24% 빠졌네. 네이처셀도 그거 아니에요? 약 관련된? 네, 눈에 보여서 아, 많이 빠졌네. 그러네요. 24%. 자, 뭐 요 디테일한 내용은 이따가 보노님한테 듣기로 하고 일단 보노님 지금까지의 시황 한번 들어볼까요? 3시 24분 동시효과 상황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뭐 이 동시효과에서 좀 빠지는 모습이 더 나오고 있고요. 수출 데이터가 생각보다 잘 나왔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반전의 미를 보여주는 듯 했는데 역시나 수급이 좀 약하다 보니까 거기서 좀 부담감이 있었던 것 같고 말씀 주신 것처럼 니케이도 밀리고 좀 미국 증시가 이제 시간에서 발표했었던 아마존 같은 기업 때문에 야간 선물은 높아지고 있긴 한데 이게 대선 쪽에서 완전 뒤집어지는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트럼프가 마치 될 것처럼 되다가 갑자기 해리스가 될 것처럼 됐죠. 그러니까 장중에 비트코인이나 뭐 코인 관련된 종목군들 또 이제 트럼프 트레이드 관련된 종목군들 대거 좀 조정이 나왔고 또 이제 마리화나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이 또 그쪽 민주당 쪽이 유리한 산업군들이 올라가다가 또 다 빠졌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 5분 전 네,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수급적인 부분도 그렇지만 거래 대금도 조금 그렇게 사실 우호적이진 않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실적이 잘 나왔었던 기업들도 힘을 못 쓴다. 이거는 확실히 좀 과매도권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지수 자체는 별로 안 빠졌지만 마치 오늘 기분은 지수가 한 2% 정도 맞아. 빠진 정도의 맞아요. 그런 위화감, 걱정, 짜증남 이렇게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케이. 김정일 본부장님도 동시효과 코멘트? 예상했던 것보다 조금 더 빠졌네요. 한 0.23% 정도 빠질 거를 봤는데 조금 더 빠졌습니다. 코스피는. 근데 코스닥은 아까 제약바이오 쪽에 그것들 우수수 빠졌잖아요. 네. 그래서 더 빠진 거죠. 그리고 아무래도 불안하면은 대형주를 좀 더 외국인도
상대적으로 선호하다 보니까 그쪽에 더 밀린 것 같아서 좀 더 빠졌습니다. 그럼 외국인들이 불안해하는 이유는 뭐예요? 미국도 불안한데 미 대선에 대한 불확실성 뭐 이런 거? 미국도 불안한데 대한민국에 불안하지 않을 주식을 제가 보내세요. 고우투가 많지 않아. 염소가 그렇게 많이 키우지 않거든요. 아 염소가 좋은데 몸에 좋은데. 좋은 염소는 흑염소라 해갖고 뭐 이렇게 약으로 먹고 나온 게 별로 없어. 아, 10마리 중에서 한 마리만 제대로 된 고우투야. 아 서운해. 알겠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네이처셀 마이너스 25%. 네. 거래 정지네요. 내일 거래 정지인가요? 언제 거래 뭐야 정지예요? 대체? 거래 정지 예고일 11월 1일. 오늘인데? 그러니까요. 아, 오늘 지나고 거래 정지한다고? 이거 왜 거래 정지하는 거예요? 나 이거 아예 모르는데. 네이처셀 왜 거래 정지하는 겁니까? 혹시 아세요? 번호님? 찾아보면 되죠? 찾아봤는데 안 나왔어요? 네이처셀 아실 것 같은데 여러분은? 투경? 좀 아시는 분들 알려주세요. 금방 찾아볼게요. 금방 찾습니다. 다른 얘기하고 있으시면 제가 금방 찾을게요. 네. 이랬는데 못 찾으면 어떡하지? 같이 알겠습니다. 찾아보면 되니까. 10% 이상 빠진 건 그 정도밖에 없고 5에서 10%는 꽤 많이 빠진 게 있고 그렇죠? 대형주도 SKC도 어저께 올라가다 오늘 또 다시 다 빠졌네. 그러니까 오늘 사실은 지금 막판에 한 1시 2시부터 하락한 거는 상해종합지수가 그래도 조금은 잘 가다가 0.3% 0.2% 뭐 이렇게 가다가 훅. 마지막에 0.5% 가다가 이제 점심 먹고 와가지고 1시부터 개장하면서 쫙 미끄러졌어요. 그러면서 이제 조금 같이 밀린 그런 감이 없잖아 있었는데 근데 저는 이게 그런가? 나는 괜찮은 것 같은데. 시장이요? 그러니까 약속의 11월로 보면 오늘 어떤 장은 안 점에서요? 좋다. 어떤 점에서? 반영이 안 된 게 뭐 있습니까 지금? 반영이 안 된 거. 많죠. 아직 미 뭐. 대선이 불확실성이 안 끝났으니까. 그리고 FOMC도 근데 남아있고. 뭐가 불확실한 거예요 도대체? 누가 되든 상관이 없는데 상관없다는 거예요. 뭐가 불확실하냐고. 그래도 트럼프 쪽과 해리스 쪽 이거 하나로도 우리장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종목이 다른데 그 안에서 달라지지 않을까. 그리고 오케이 미대선 그다음 들어와. 도와주세요. 금투세 도와주세요. 또 금투세 또 얘기할래? 금투세, 그만 금투세 얘기해. 그거 그만 얘기하라 네, 요 됐어. 그다음 그만 얘기해. 그다음 뭐가 불확실해? 내 계좌가 제일 불확실하다. 네이처셀. 네이처셀 거래 정지가 아니라요. 그럼요. 이거 그냥 급락이 나온 건데 그럼 24%. 이게 이제 RMAT라고 이제 첨단 재생 의료 치료제에 대한 네. 그 긍정적인 내용이 있어서 7거래일 때 상승을 했는데 요거 이제 지정이 최종 그 세포 치료에 대한 허가랑은 상관이 없다. 그 얘기 나오면서 급락이 나온 거래 정지 아니에요. 거래 정지라고 해서 지금 동시효과라서 지금 거래가 멈춰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고요. 네, 동시효과 그래서 끝나기 직전. 거래 정지라고 해서 깜짝 놀랐는데 거래 오케이. 정지는 아니고 그렇습니다. 네이처셀에는 내리처셀. 내리처셀. 진짜 아, 갖고 이름을 싶은 잘 분은 지어야 내리쳤겠지. 되네. 내리처셀이네. 네. 오케이. 그런 이유가 있었다는 거. 네. 알겠습니다. 장 종료 4초 전, 3초 전. 이런 분들도 있네요. 네. 약속을 안 하니까 불안할 것도 없다. 이렇게 해서 약속에 11월 얘기하니까 네, 약속한 적이 없어서 불안하다. 이런 30분 말씀 지나갑니다. 네. 땡땡땡. 자, 많은 분들이 땡땡땡 해주셨습니다. 긴자소님께서 꽝꽝꽝 전효민님 오셨고요. 그리고 MC 우님, 사레레님도 오셨고요. 탈갑님, 반박신 이말이 맞음님이 또 오셨습니다. 크로아상, 쟈니님, 홍미김님, 정스와님 많은 네. 분들이 와주셨습니다. 자, 그럼 오늘 장도 11월 전망이랑 같이 엮어서 말씀을 해주세요. 제가 아까 뭐 얘기하다가 끊겼는데 네. 미 대선, 금투세,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오늘 다른 데 그러니까 나스닥, 일본 급락하는 거 봤을 때 우리가 오늘 빨간불을 봤다는 거 보면 나는 이게 떨어질 만큼은 일단 떨어졌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었고, 물론 다른 데 막 죽쓰고 관세 올린다 그러고 막 누가 또 막 뭐 그런다 그러면 같이 떨어지겠죠, 당연히. 근데 억울하게 같이 막 이렇게 좀 과하게 쳐맞는 건 조금 모든 그런 불확실성이 많이 이미 녹았다라는 느낌을 좀 받기는. 그래요. 형들 같이 약속해.
약속해. 11월은 모르겠고 11월은 모르겠고 어쨌든 좋아지긴 할 건데 지금부터는 딱 그거예요. 그 제가 최근에 계속 그 얘기 드렸는데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명확하게 단타를 칠 거면 트레이딩을 하시고 네. 명확하게 모아 갈 거면 모아 가야 된다라는 얘기를 쭉 드려왔었거든요. 의사결정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이러한 장에서 트레이딩으로 할 거 아니면 사실 굉장히 조밀조밀하게 사고 그것도 뭐 하루에 진짜 뭐 싫어하시겠지만 어쨌든 최대한 나눠서 사야 되는 거고 막 5분할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지금 이런 시장에서 5분할 하면은 바로 그냥 돈 고갈돼서 이제 손가락 쪽쪽 빨고 있어야 되는데 네.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시간이 계속 걸린다라고 말씀을 드려오고 있잖아요.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데 자꾸 단기적으로 승부를 보려고 하시면 트레이딩으로밖에 못 가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그건 이제 되시는 분들은 하시면 되는 거고 그런 전략으로 들어갔을 때는 사실 승률이 많이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확률상으로 봤을 때 이럴 때 뭐 자신 없다. 그럼 굳이 무리하게 매매할 필요 없죠. 그냥 뭐 한 1, 2주 정도 지금 단풍도 좋으니까 단풍도 보고 있으시고 어차피 계좌 뭐 우리가 쳐다본다고 좋아지나요? 안 좋아지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조금 기다리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때로는 이슈에 대한 결과를 다 보고 결정을 하는 것도 결코 나쁜 게 아니에요. 네. 근데 항상 다만 우리는 제가 요즘에 맨날 똑같은 얘기 드리잖아요. 남들이 수익을 보는 것 같으니까 왠지 내 마음이 급해요. 그리고 내 계좌가 마이너스가 됐다고 해서 좀 그런데 이게 부동산이랑 비교하기가 좀 쉽지 않은데 이 부동산으로 돈을 버시는 분들은 이게 떨어졌을 때 그들은 매도를 못 하거든요. 강제적으로 묶이는 게 있죠. 손해도 크고 거래세도 많이 나오니까. 근데 주식은 그렇지가 않다 보니까 좀 어려운 구간에서 막 집어 던져요. 그래서 좀 묵직하게 엉덩이를 못 대고 있으니까 그게 이제 손실로 확정되는 경우가 꽤 많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방향성을 명확하게 좀 세우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그거는 아니라고 봐요. 우리나라가 좀 억울하게 많이 봤잖아요. 그래서 많이 패긴 했는데 사실 팰 때 더 팬 적이 많아요. 그래서 그때 2280선 갈 때도 2400에서 더 이상 안 빠질 거라고 대부분이 예상을 했지만 맞아요. 그때 순식간에 1, 2주 사이에 2200대 후반까지 진짜. 뺐어요. 맞아. 그래서 그때는 이제 채팅창에서도 되게 욕도 많이 나오고 막 진짜 다들 엄청 험악했죠. 분위기가 많이 지금보다는 훨씬 안 좋았죠. 그런 상황도 있었기 때문에 이게 다른 나라들이 특히나 미국이 무너지기 시작을 하면은 우리나라는 더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너무 조급하지 않고 차근차근 자신의 그 현금 흐름과 현금 상황과 계좌 상황이 다 다르니까 거기에 맞게끔 조금 이렇게 정리를 하시는 게 페이스 조절을 하시는 게 저는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쩌라고님도 공감을 해주셨는데 더 내려갈 거 없을 때 더 내려가는 게 국장이다. 그렇게 당하고도 모르냐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물론 11월에 뭐 예상과는 다르게 좀 더 그럴 수도 있겠지만 모르겠네. 이 정도면 1차적으로 좀 다 맞지 않았나? 이 정도면 2550 이 정도에서는 딱 괜찮은 것 같은데. 김장훈 본부장님도 같이 약속하실래요? 11월? 아니요. 안 하실래요? 네. 12월은요? 그럼 그때 가보고 그때 가보고 일주일 지키는데 무슨 한 달 뒤로 얘기하려고 그래. 그래요? 우리 한 달 전에 생각해보세요. 다 돌이켜서 그때 무슨 얘기 하고 있었나. 약속의 10월. 한 달 길어. 한 달 길어. 제가 월요일 아침에 오프닝 못 나오거든요. 네네. 다른 게 있어서. 들었어요. 예, 예. 그거 못 나오는 그 순간에도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는데 무슨 한 달 일이 약속하라고 그래. 언제 못 나오신다고? 월요일 다음 주 월요일. 월요일이요? 근데 다음 주 월요일 날 왜 못 나오세요? 어? 왜요? 놀러 가시는구나. 아니요. 그 말문이 강연이 있어. 강연이 있어. 강연이 있어. 강연. 강연? 아침부터요? 예. 방송을 먼저 해야죠. 강연? 허락 받고 한 거예요. 내가 어느 산 게 아니야. 내가 어느 산 게 아니야. 그래요? 강연. 예, 어쩔 수 없이 가서. 알겠습니다. 어쨌든 월요일 날 김장현 본부장님 안 그 얘기 하는 게 나오신다고 아니라 그래서 그 하루도 새로운 정보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데 네. 조금 전에 삼성전자도 이런 얘기 또 기사 나왔네. 2시 47분에 ARM이 삼성 파운더리 2나노 공정으로 AI CPU 칩셋 개발한다라고 2시 47분자로 나왔네. 이렇게 정신없게 왔다 갔다 하는 판인데 그렇죠. 한 달 뒤는 너무 길어요. 이런 정신없는 시국에서는 맞아요. 일주일 단위? 길어야 2주? 리딩방 강연 나러 가시는 얘기가 있어. 리딩방. 그런 거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아쉽네요. 금요일인데 좀 그래도 아까 그 점심시간 분위기로 좀 끝나줬으면 좋은데 그러니까요. 힘이 없어서 그래. 메가리가 없어서. 그리고 저는 아까 그 약속의 11월에 대한 진짜 진심이 있는데 하지만 그 생각은 있어요. 주도주가 없다. 수급이 안 쏠리니까. 그러니까 장이 뭐 버텨주건 조금 올라오건 이러더라도 매매할 수 있는 그 난이도와 상황이 너무 어려워. 그러니까 그렇죠. 주도주가 하나 쫙 끌고 가져가지고 거기서 파생되는 어느 정도의 예상 범위, 로직 이런 게 조금이라도 먹혀야 되는데 저 오늘 봐봐 DS 단석 무슨 뭐 저기 뭐 등등 뭐 근데 단석은 그 스토리가 있어요. 스토리 있는데 그러니까 이 본질적으로 막 뭐 그런 그쵸. 거보다는 어쨌든 사이드 이슈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똑같아. 한미 지금 한미도 뉴스 나오는데 한미 저기 예림당 예림당. 예림당 티웨이 소노 저 그다음 뭐였어 고려아연 DS 단석 다 경영권 가지고 뭐 누굴 한해 만해 뭐 이런 얘기 하는 걸로 올라가는 거니까 그래서 주도 섹터와 주도주가 없는 게 좀 힘들다. 약간 이런 생각은 하게 돼요. 어때요?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것도 우리가 수급 분석할 때 자주 말씀을 드렸던 건데 그 삼성전자에서 14조, 15조가 나갔잖아요. 그러면 그 수급이 사실 다른 쪽으로 뿌려져야 이게 우리나라 시장에 남아 있는 건데 제가 외국계 동향 계속 말씀을 드리면서 다 나갔다, 다 팔고 있다 이 얘기를 정말 여러 번 드렸거든요. 그 얘기를 드린 이유가 뭐냐면 수급은 한 14조, 15조가 나갔는데 들어와 있는 건 한 4조밖에 안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나머지 10조는 어디 갔을까요? 다 나갔다라는 얘기죠. 중국도 가고 미국도 가고 좀 그랬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제 힘이 메가리가 없는 거죠. 뭔가 좋은 일이 있으면은 이렇게 좀 신나서 움직여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사람들도 지쳐서 에이씨 국장 들어서 못하겠다면서 팔고 그러니까. 나가서 미국장 갔더니만 미국장에서도 또 이제 아.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에이씨 주식 못 해먹겠다 이러면서 이제 코인으로 가는 거죠. 네, 그렇게 되는 그런 루트가 또 있어서 오전에도 좀 타이밍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물론 우리나라에서 타이밍을 잡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게 마치 기호제처럼 느끼실 수 있겠지만 사실 가격이 많이 내려와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전략을 잘 짜서 계속 사는 게 맞죠. 우리가 세일을 하는 기간이 사실 10일 동안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나라처럼 오래 하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그 기간이 지나면 항상 세일하지는 않거든요. 가끔씩은 가격이 올라가기도 해요. 그런 것들을 노리기 위해서 모아가고 옹축하고 인내하는 건데 결과적으로 주식이라는 건 저 시간을 태워야 된다. 모든 투자에는 시간을 태워야 된다라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대신에 그거를 이제 기술적인 분석이라는 거를 바탕으로 좀 땡기려고 하는 거고 근데 그 작업을 했을 때 내가 틀린다라는 전제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트레이딩으로 들어가면 무조건 손절 라인을 빠르게 잡고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틀렸으면 인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하실 거가 아니라면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좀 시간을 태워야 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죠. 우리나라가 안 좋다고 생각해서 다른 데 갔는데 다른 데도 지금 안 좋잖아요. 시점이 안 맞으면 그렇게 안 좋게 느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타이밍도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항상 조급한 마음을 갖고 저기가 더 빠르겠지 해서 실상 해보면 그게 잘 안 된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인내하고 차분해하고 여유 있게 왜 여유 자금으로 하라고 하겠어요. 마음이 급해지면 항상 털리게 돼 있어요. 이 의사결정이 뉴턴이 왜 틀렸겠어요. 그 사람도 처음에 매매 잘해서 수익 잘 보다가 이게 계속 올라가니까 막 욕심 나가지고 그렇지. 자기도 뭔가 한번 해보려고 있는 집 다 팔았다 들어갔다가 쫄딱 망했잖아요. 네. 비슷한 루트로 항상 역사가 반복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욕심이 많이 날 때는 오히려 좀 두고 내가 많이 겁먹을 때는 오히려 좀 사고 이렇게 역발상을 좀 많이 해야 투자에선 결국엔 좋은 결과가 힘들지만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케이. 자,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시황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또 안 좋은 금요일이었는데 다음 주 이제 대선 있고 FOMC 있고 요것만 소화하고 그냥 요것만 기다린다. 요거 딱 소화하고. 근데 11월 이 분위기를 바꿔줄 수 있는 게 지금 딱 말한 이 두 개예요. 미 대선과 FOMC. 좀 뭔가 바뀌어질 수 있는 그런 것들. 사실 저는 뭘까요? FOMC는 큰 변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이미 시장에서 예상치가 다 나와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경제 지표가 굉장히 탄탄해요. 뭐 사람마다 보는 관점이 다르겠지만 사실 졸트를 빼고는 고용은 진짜 엄청나게 물론 오늘 고용 보고서가 또 그렇죠. 5분 전처럼 날 수 있어요. 하지만 일단 지금까지 나와 있는 주간 실업 수당 청구 건수도 굉장히 잘 나왔거든요. 그런 거 뜯어보면 고용 탄탄합니다. GDP 좀 꺾인 거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2.8이에요.
2분기 3.0, 3분기 2.8, 뭐 나쁘지 않고 이거는 그 잠정치니까 또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올라가면은 노동과 이제 그 GDP가 세면은 뭐 문제될 게 없어요. 소매 판매 괜찮고요. 그다음에 12 소비자 신뢰지수 제대로 뜯어보신 분이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거기에서 나와 있는 데이터에서 고용 좋고요. 그다음에 증시 전망 굉장히 좋게 생각하고 있고요. 소비 너무 돈 쓰고 싶어서 안 달라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들이 다 좋아서 일단은 뭐 FOMC는 전 큰 변수는 안 될 것 같고 대신 대선 트레이드는 뭔가 변수가 될 수 있겠죠. 누가 이렇게 되는 거에 따라서 그리고 거기에 따른 정치적 불안감이 생겨서 지금 미국채 수익률이 높아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이 어쨌든 좀 지나가야 어떤 좀 결과값을 우리가 조금 더 편안하게 고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또 일단 많이 맞았으니까 사실 밑으로 더 갈 확률 그 룸보다는 위로 갈 확률이 높으니 긍정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대신에 그 시계열이 많이 떨어졌다고 해서 이게 예전처럼 바로 계곡 상승한 것처럼 수직 상승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시계열 부분만 좀 계속 조정하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는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인내가 떨어지면 우리가 또 내동매매를 하게 되니까 그런 것들만 좀 조심하자라는 거죠. 네. 오케이. 채팅창에도 있는데 뉴턴이 중력을 주식으로 배웠다. 그러니까 내가 모르는 끌어내리는 힘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뭘까? 주식으로 배운 거지. 이거 내가 잘못한 게 아닌 것 같은데 자꾸 밑으로 끌어내리네. 럭키비키잖아 완전. 중력이잖아. 럭키비키잖아. 약간 그런 개념으로. 우리도 뭔가 배워갈 수 있겠네요. 근데 또 우리가 그걸 이겨내고 중력 이겨내고 중력. 이제는 위로 쏘는 시대가 됐잖아요. 이제 타이밍이 된 거야. 네. 위로 쏴야지. 오케이. 우리도 화성 가잖아. 얘기했잖아. 태만 밖으로. 화성 가잖아. 똑같은 화성이잖아. 알겠습니다. 네. 자, 3시 43분 지나가고 있는데요. 보노님의 시황 한번 들어볼까요? 네. 저 아직 지수 브리핑 안 했죠? 얘기가 좀 네. 길어졌는데 빨리 좀 해보겠습니다. 네. 코스피는 2542선에서 마무리가 됐고요. 등락률은 마이너스 0.54% 하락 마감했습니다. 거래대금은 7조 8천억 나왔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 729선까지 또 빠졌습니다. 마이너스 1.89고요. 동시효과 때는 한 2%였던 것 같은데 그래도 조금 올랐습니다. 5조 2천억 거래대금 나왔고요. 장 초반에 사실 말씀해주신 것처럼 양전하기도 했는데 제가 이제 브리핑할 때는 분명 이제 상승 종목수, 하락 종목수가 괴리가 굉장히 컸어요. 거의 네. 지금 수준이었고 그래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이 좀 일부 올라와 주면서 사실은 좀 지수를 땡긴 거는 있는데 원래 분위기는 그래도 좋지 않았었다라는 거고 이제 외국인의 거래소 수급이 장중에 한번 플러스로 바뀌긴 했어요. 자꾸 소주가 한 50억까지는 제가 봤거든요. 근데 이제 결국에는 마이너스 394억 팔았고요. 그 다음에 프로그램 비차익은 조금 들어오긴 했는데 뭐 최근 나온 거에 비하면 뭐 아무것도 아니고 코스닥에서는 외국인이 1156억 팔았는데 이게 적어 보이지만 최근 외국인에서 코스닥 그 거래량은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좀 많이 판 거예요. 이게 1156억이. 그래서 수급 이탈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유가 좀 올랐었고 원달러 환율 좀 변동이 있었고요. 오늘 또 아시아 증시가 사실 그렇게 또 긍정적이진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좀 영향을 줬고요. 그 다음에 미니 선물이 이 시간에 실적 발표 때문에 좋아지긴 했지만 사실 이게 뒤집을 정도는 아니라고 봐요. 왜냐면 지금 프리장에서 이 HTS 켜서 보시면 지금 피바다가 많습니다. 네, 여전히 피바다가 많아서 이게 오늘 고용이 정말 서프라이즈하게 나와주면 ADP나 이런 것도 완전 서프라이즈 나왔잖아요. 그런 것처럼 정말 좋게 나와줘야 뭔가 좀 반전의 트리거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지금 시점에서는 미국의 국채 수익률이 단기간에 떨어질 수 있는 요인들이 뭐가 있을까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좀 시차를 빠르게 공략하는 게 지금 시점에서는 좀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정일 본부장님도 네. 결국 오늘의 이렇게 마무리를 보고 일단 그 오늘 그 고용 데이터 나오는 게 관건은 관건이에요. 단기적으로도. 그래요. 왜냐하면 그 범위는 12만 개 non-farm payroll이라고 그러잖아요. 비농업 취업자 수가 나오는데 12만 개 정도 증가된 걸로 잡혀 있거든요. 근데요, 그 레인지가요, 제로도 있고요. 진짜요? 네, 22만 명도 있어요. 렌즈가 되게 넓네요. 네. ABN 암론가? 거기는 제로야. 그리고 어디니, 물론 모여있는 곳이 한 9만에서 14만 명이기 때문에 누가 하나에 따라서 12만 명, 13만 명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게 이제 이상하게 나오면 안 되죠. 근데 왜 변수냐? 우리 그 태풍. 그거 영향이 왔다 갔다 모르겠다는 그래서 거예요. 넓은 거예요. 그래서 흑자는 설사 좀 많이 벗어나더라도 그거 경험이 몇 번 있으니까 센티에 영향을 주지만은
실제 뭐 어떤 정책적이거나 아니면 그 사람들이 판단하는데 근본적으로 움직이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데 우리 약한 상태에서 미국이 어떤 하루라도 그렇게 흔들려주면은 그러면 우리는 또 월요일날 또 찝찝하기 시작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잘 나오는 게 부모님 말씀대로 그게 맞아요. 9만 원, 14만 원은 위쪽으로 이렇게 나와야 게 맞는데 혹시라도 이게 빠지면은 뭐 그렇다고 해서 금리를 뭐 50bp 컷할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잘 나오는 게 좋은 거예요? 잘 안 나오면 나오는 좋죠. 거 지금 잘 나 업데이트 잘 하다가 나와야죠. 포기했어. 경제가 굿뉴스가 배드 뉴스인데 굿뉴스, 배드 굿뉴스. 뉴스가 굿뉴스고 막 이러길래 잘 나오면 뭐 지네 맘대로 갖다 붙이는 것 같아서. 근데 확실히 지금은 잘 나오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당연하지. 경기 침체가 더 가중치가 더 높습니까? 아니요, 그거는 순위가 애널리스트 보는 순위가 10월 초중순부터 바뀌긴 바뀌었어. 했어요. 네, 1등이 지정학적 리스크고 2등이 이제 물가 지표. 세 번째가 이제 지표. 침체인데 그렇게 바뀌긴 했는데 어쨌든 지금 중요한 거는 경기가 미국이 무너지면 안 돼요. 그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오케이. 거기가 무너지면 나머지 연쇄적으로 다 박살날 수 있거든요. 왜냐면 유럽 쪽이 지금 채권이랑 어제 발표 나고 좀 안 좋았거든요. 안 좋았죠. 안 좋았기 때문에 미국이라도 탄탄해야 돼요. 안 그러면 환율도 더 튀길 수 있고 좀 그러겠네. 피곤해지거든요. 그래서 일단 하나라도 중심이 되는 지표가 일단은 묵직하게 딱 박혀 있어야 나머지 변수를 돌리기가 편해요. 근데 이 우리가 캐리 트레이드가 왜 어려웠었냐면은 엔도 지금 뭔가 올라갈 확률이 있고 달러도 막 이렇게 변동이 나오니까 변수가 많잖아요. 네. 조건부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사실 시장은 변수가 많아지면서 어렵거든요. 그래서 일단 미국은 경기가 탄탄한 게 중요할 거고 만약에 GDP 박살나기 시작하면은 미중시 여기서 한 5에서 10%는 빠질 텐데 그 10%가 우리나라에게는 15% 20%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럼 2200선 또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GDP랑 고용이랑 요게 깨지면 안 된다고 보고 있고 그다음에 CPI, PPI도 우리가 잘 뜯어봐야 되는 게 네. 과거에는 우리가 쉘터랑 에너지 쪽을 집중해서 봤는데 에너지는 지금 논외예요. 에너지는 완전 지금 어제 PC 발표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굉장히 내려왔거든요. 오히려 서비스 가격, 서비스 PMI 굉장히 잘 나왔어요. 제조업은 어차피 좋아질 거고 그래서 서비스 가격이 많이 높아졌고 그다음에 요즘 외식 물가, 음식과 외식 물가가 굉장히 높아졌거든요. 그래서 걔네가 떨어져 줘야 돼요. 쉘터도 신규 판매가 좋았기 때문에 아마 조금 조정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그쪽에서 안 내려오면은 또 고착화 얘기 나오면서 또 굉장히 피곤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변수 포인트가 좀 달라졌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감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PC 넘버가 아까 저기 헤드라인은 낮게 나왔는데 네. 코어는 아까 저 서비스 때문에 살짝 높게 나왔잖아요. 근데 그게 큰 거는 아니었지만은 그런 게 있을 수 있고 저는 하나 더 하면 그 빅테크 실적이 거의 다 마무리됐잖아요. 네, 마무리됐죠. 근데 가이던스 뭐 약간 약하면서 딱 뺐잖아요. 캐펙스 하는데 돈 안 된다. 또 AI 고점 논란은 아니지만은 네네. 아니 돈 안 되지 않아? 그러면서 조금 핑계를 대고 있는데 오늘 중요해요. 아마존하고 애플에 대한 주가의 반응이 매우 중요해요. 왜냐하면 아마존은 흠잡을 데 없이 잘 나왔거든요. 마진이 그 업체가 마진이 잘 나왔어요. 네. 근데 매출 자체 뭐 데이터 센터라든지 걔네 광고라든지 매출은 예상대로 부합했고 가이던스도 부합했어. 그런데 마진이 에딩이 됐어. 9.몇 프로는 11.몇 프로. 이거 환상적이었던 거거든. 장이 좋으면은 초반에 한 것처럼 한 10% 가도 돼. 가도 돼. 네. 근데 가는 둥 마는 둥 하다가 아까 4%인가 5%로 끝났는데 오늘 본장에서 어떻게 끝나는 거 어떻게 평가되는지가 매우 중요해요. 왜냐하면 제가 용두삼이가 되면은 제가 좀 우려하는 시나리오가 되는 거거든요. 왜 10% 8% 못 갈까? 이 아마존보다 아마존 제일 잘했어. 모든 업체 중에서 밸류에이션 부담을 느끼는 거예요. 목에 찼다. 지금 밸류에이션이 얼마냐면은 아마존이 물론 성장이 한 30% 40% 된다고 하지만은 그 올해는 한 50% 되고 내년에 한 15% 되는데 30% 15%인데 마진이 좋아지니까 얼마 쳐주느냐 이거 참 30, 40배 줘야 되거든. 한 40배 정도 줄 수 있어야 되는데 네. 지금 37배야 올해 기준으로. 내년 기준 33배야. 그러니까 오늘 10% 오르면 올해 기준 40배고 내년 기준 35배거든요. 10% 정도 올라줘야지 밸류에이션 부담보다는 그 자체의 그 펀더멘트를 믿고 간다는 얘기거든. 근데 그래서 오늘 내가 봤을 때 이게 5% 이나 그러면은 힘 없구나. 저는 그렇게 판단할 것 같아요. 근데 약간 대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채권 쪽으로 더 많은 돈이 쏠려가지고 뭐 그럴 수 거기서 있죠. 트레이딩한다. 그것 때문에 이번에 빅테크 실적들이 그렇게 좀 힘을 못 쓰고 가다가 좀 떨구고 약간 그런 경향이 있었던 것 아니, 같아요. 오늘 아침에도 그 10년물 국채가 4.24에서 4.3매까지 올라갔었어요. 근데 그거는 주가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영국에서 채권 발행을
어떻게 하느냐 그런 이슈가 생겼거든요. 그거 이슈 때문에 영국이 올라가니까 확 올라가다가 장이 빠지니까 상대적으로 채권이 더 낫다 싶어서 채권의 수요가 몰리면서 채권가 다시 내려갔거든요. 이런 변화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꽁이 닭이 먼저냐 이게 뭐 먼저냐 헷갈리긴 하는데 네. 채권 가격은 4.35, 4.4 정도에서 머물면서 그다음에 지표는 탄탄하게 나오고 그다음에 빅테크가 실적이 잘 나오네. 그것도 아닌 거 안 가는 건 상관없고 SMIC는 필요 없고 이런 거가 제대로 가주는 게 컴비네이션 된다면 네. 그때는 우리나라 주식이 아웃퍼폼할 수 있는 바탕이 된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세 가지 다 봐야 돼. 알겠습니다. 카비님이 5,000원 네.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은 지옥, 미장은 파괴신 어디로 가야 하나요? 아직은 좀 미장이 더 나은 것 같은 그런 상황인 것 같고 네. 우리도 약간 시청자가 좀 늘어야 되는데 뉴스가 저쪽 동네가 더 많으니까 그니까. 아니 그 가져와서 우리가 자꾸 해야 돼. 나한테 명태균이랑 관계 해명하라고 나한테 내가 명태균이랑 무슨 관계가 있는데 아 뭐야? 난 진짜 친척인 줄 알았잖아요. 그럼 뭐 박씨라고 박근혜랑 친척이에요? 아니 어떻게 가다 전혀 보면 상관없- 친척이 될 수 있으니까 친척인 줄 알았죠. 아, 참나. 근데 그쪽 동네가 이제 그쪽 명씨가 더 시끄러우니까 이쪽 명씨가 주목을 못 받아서 약간 좀 슬픈 그런 것도 있습니다. 어쨌든. 네. 근데 이런 것도 있어요. 어쨌든 민주당이 금투세 가지고 막 그런 이야기들을 만들잖아요. 근데 뭐 저쪽에서 그런 명태균 씨나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고 민주당이 조금 더 득세할 가능성이 높아지면 시장한테는 안 좋은 그런 영향도 있습니까? 아니면 그건 아예 상관없습니까? 글쎄 이거는 완전 의견이 갈릴 것 같아요. 네. 오케이. 네. 사실 그렇게 직접적인 인과관계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단기적으로는 별로 없을 것 없을 같은데 것 같죠? 아직 시간이 좀 있기 때문에 닮았네 얼굴? 해명해라 해명해? 같은 명시면 그럼 뭐 내가 말도 안 되죠. 그분은 그 김태균 씨랑 비슷해 보이지 않아요? 생각보는 오히려 고맙습니다. 네. 여기하고는 뭐 네. 종이 다른 것 같은데. 네, 난 쌍꺼풀도 없어. 그래 아무것도 없어. 알겠습니다. 자, 네. 브로님 그러면 상승 섹터로 한번 가볼까요? 네, 뭐 억지로 잘 넣지 않았습니다. 오늘 좀 비어 있는데 그래도 한 절반은 억지로 넣었는데 아무튼 오늘 엔터가 제일 화끈했던 것 같습니다. YG 엔터, 블랙핑크가 돌아온다라는 뭐 그런 컴백, 네, 그 이슈로 좀 좋았고요. 그다음 화장품은 제가 2개 다 넣었어요. 상승에도 넣고 하락에도 넣었는데 네. 사실은 하락한 게 더 많았어요. 데이터를 보시면 나쁘지는 않았거든요. 네. 수입 데이터를 체크하신 분 HS 코드나 그다음 또 이제 일부 애널리스트들이 이제 채널에 업로드하니까 그거 보신 분들이 있으시겠지만 어쨌든 데이터는 나쁘지 않았던 것 같은데 확실히 좀 힘을 못 썼고요. 금융주가 오늘 뭐 신한주주 이런 애들이 생각보다 좀 강했고 네. 방산도 일부 종목군들 좀 플러스권에서 있었고요. 그다음 교육 오늘 움직였고 비대면도 일부 종목 움직였는데 개별적인 모멘텀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좀 제한된 부분이었고 뭔가 주도 산업군이라고 볼만한 것도 크게 없었던 것 같아요. 방산이나 금융주 정도. 뭐 엔터는 사실 이벤트라고 보시면 되고 왜냐면 이벤트가 내년 하반기예요. 내년 하반기인데 그게 오죽 갈 게 없으면 그거 땡겨서 좀 간 것 같고요. 네. 네, 또 이제 혹시나 빌보드 또 1등 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내용인 것 같고 뭐 국제유가 조금 올라가지고 유가 관련된 종목들도 조금 올랐습니다. 저 중에서 마음에 드시는 거 있습니까, 김정은 본부장님? 그래도 실적을 반응을 했잖아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그거 물어보려고 그랬어요. 그리고 저기 뭐야 변압기 같은 경우도 현대 일렉트릭은 빠진 것 같은데 맞죠? 근데 효성중공업은 변동성이 컸지만 결국 한 4%도 올랐거든요. 산일전기 같은 것도 3분기 실적 좋다 그래서 그것도 7%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얘기하지만 섹터별로 뭉쳐서 가는 게 아니고 개별적으로 실적이나 뭔가 확실한 거 HPSP도 그렇고 주성도 그렇고 그런 네네. 거는 올랐잖아요. 그렇죠. 또 뭘 갖고 있냐도 완전히 다른 거거든요. 물론 오늘 삼성하이닉스 갖고 있는 사람들 안 좋았겠지만 또 그런 게 있고 변압기도 그렇고 금융주만 전체적으로 다 같이 간 거지. 그저께 많이 빠진 거. 그렇죠. 그래서 뭐 어느 섹터가 확실히 방향을 잡았다라 할 수는 없고 많이 빠지면 좀 붙고 아니면 뭐 개별 종목으로 가고 거래는 많지 않고 눈치 보고 이런 형국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그런 거를 반영을 하는 척이라도 하는 게 있긴 있죠. 좋은 그거, 거죠? 그거라도 안 했으면 그러니까. 여기 있지도 못해. 그럼 벌써 2,400까지지. 맞아. 오케이. 그거 반영하니까 지금 버티는 거지. 보노님,
말씀하세요. 그 정도 반영해줘야죠. 그 정도는 해줘야지. 그것도 안 해요. 한 5개는 해줘야지 그래도 시장이 해야지. 아니 이거를 네. 여쭤보려고 했어요. 사실은 보고 있는 건 금융, 그 다음에 뭐 변압기 쪽, 제약바이오 쪽, 조선, 방산. 근데 얘네들이 지금 고점 못 넘고 한 10% 15% 이전에도 뭐 여쭤봤지만 10% 15% 밑에서 이제 쉬고 있으니까 걔네들이 다시 달릴까? 혹은 분위기 전환해서 지금 언급하는 데 말고 딴 데를 갈까? 약간 이런 생각? 요즘에 리포트를 좀 읽으면서 드는 생각이 뭐였냐면요. 이거 다른 방송에서도 한번 한 얘기인데 좀 밑바닥에 많이 박혀있는 쪽에서 좋은 산업 리포트가 많이 나와요. 그것도 25년도, 26년도를 겨냥해서 대표적으로 그게 미디어랑 게임입니다. 오. 걔네 둘 다 이제 Q 미디어도 슬로스 늘어나면서 이제 드라마 풀리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게임 같은 경우도 코로나19 때 지연됐었던 게임들이 이제 대거 출시가 되는 거, 이런 식으로 스토리 푸는데 걔네들 보시면 다 밑바닥에 깔려 있어요. 네. 예전에 그냥 정상적인 영업을 할 때랑 비교하면은 거의 3분의 1 토막 수준의 대부분 돼 있는 애들 쪽으로 뭔가 스토리가 풀어요. 근데 걔네들을 뜯어보잖아요? 수급이 괜찮습니다. 대표적으로 이거 사실은 얘기는 아니고 그냥 참고만 하세요. 네. 스튜디오 드래곤 보시면요. 화면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예, 보시면은 차트 뭔가 그럴듯하죠. 올라오려고. 이게 LG에너솔루션 뭐 가기 전 약간 그런 그러네. 그런 느낌이죠. 근데 얘 수급을 보시면요. 작지만 작고 소중하지만 양매수입니다. 한 달 동안. 오. 이런 느낌이에요. 게임주도 마찬가지고 이런 애들이 꽤 있어요. 근데 이런 애들을 겨냥한 산업 리포트가 꽤 나와요. 그래서 한탕은 해먹을 수 있지만 뭐 구조적으로 갈 것 같지는 않아요. 하지만 어쨌든 이런 식으로 보면은 단기적으로 기간의 수급을 좀 이번에 집중해서 볼 필요가 있을 것 오케이. 같고요. 일단 바텀 피싱이 가능한 쪽을 한번 공략을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왜냐면 오늘 사실 뭐 리가켄바이오나 알테오제는 빠질 이유가 진짜 하나도 없었거든요. 얘네가 뭐 지금 모멘텀이 소멸한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얘네가 뭐 실적적인 부분이 뭐 나올 것들이 뒤집어진 것도 아니고 그런 것들도 아닌데 이렇게 좀 많이 빠진 거 보면은 확실히 높게 올라와 있는 애들을 팔고 아래에 내려가 있는 애들을 사거나 혹은 이슈가 명확하게 있어서 단기간에 돈을 땡길 수 있는 쪽으로 가거나 아니면은 배당을 안정적으로 받아서 뭔가 할 수 있는 쪽으로 가거나 약간 이런 방향성으로 가는 것 같아요. 힘이 없으니까. 힘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참고하셔가지고 맞아. 좀 의사결정을 해보시는 전적으로 것도 동감합니다.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적이 확실하게 잘 나오는 주식은 결국은 가요. 근데 기다림이 있는 거지. 기다림이 있다. 그 산일전기 같은 것도 한번 보시면 이게 산일전기. 올라가는데 이게 오버행이 딱 끝난 게 2, 3일 전이거든요. 네. 딱 그때 밑바닥 딱 치고 지금 올라왔어요. 이렇게 이때부터. 그리고 실적이 오늘 발표됐거든. 오버행 풀릴 때. 근데 이게 올라갔어요? 안 올라갔잖아요. 그 전반적으로 변압기 됐을 때. 네.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HD 현대일렉트 좋지만 안 그런 것 중에 찾아야 되면 떨어져 있는데 뭔가 대기하고 있는 거 이런 거 가든지 오전에 잠깐 말씀드린 것 같은 오늘 좀 빠졌습니다만 토비스 같은 경우도 밸류에이션이 이게 엄청 싸거든요 사실은 이게 PER이 6배도 안 돼요 내년 기준으로 따졌을 때는 그런 거 이게 올라간 것 같지만 사실은 조금 길게 잡으면은 아주 탄탄하게 실적 받쳐주고 PER이 5-6배이기 때문에 그런 거 중에서 외국인이나 기관이 아무도 안 사면은 이렇게 올라가서 버티지 않겠죠. 그런 게 몇 개 있어요.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그런 게 많지가 않다는 거지. 잘 찾고 좀 늦게 들어가더라도 안전하게 차근차근 접근하고 이러는 게 필요한 그걸 개별 장세라고도 얘기하기도 오케이. 하고 그런 거지.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하락 섹터 많지. 가볼까요? 네, 하락 섹터는 뭐 너무 많은데 일단 기본적으로 트럼프 트레이드와 연관되어 있는 쪽들 좀 안 좋습니다. 뭐 재건, 가상화폐, 조선도 거기 좀 일부러 엮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도 엮여 있었고 뭐 이제 방사는 오늘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이런 애들은 리포트가 또 한 3개 나왔어요. 그런 것들 좀 영향이 있었던 것 같고요. 화장품도 그 뭐 아무래나 이런 애들은 사실 시간에 대비해서 빠져서 제가 앞에 상승에 넣지는 않았는데 화장품에서 뭐 CNC나 코스메카나 VT 이런 애들 좀 최근에 또 뭔가 분위기 올라오던 애들도 전반적으로 좀 좋지 않았고 미용 의료기기도 오늘 박살났거든요. 그래서 근데 파마 리서치 같은 애들도 보시면 굉장히 좋다가 최근 2, 3거래일에 다 무너지고 있어요. 근데 얘네가 수출 데이터가 뭐 나빠진 것도 아니고 뭔가 문제가 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은 확실히 위에 올라가 있는 것들에서 부담감을 느끼는 것 같아요. 차익 실현하고. 네, 증시가 빨리 불안하니까 나가니까. 위에 있는 거 그냥 팔아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있는 걸 살려고 뭔가 현금을 하거나 그렇지. 아니면 기존에 원래는 시장이 좋으면 계속 뒀을 것들도 분위기 너무 안 좋은데 좀 차익 한번 해볼까? 근데 이제 살 사람이 없으니까 그냥 쭉쭉 밀리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람이 똑같은 심정이기 때문에
수급이 있으면 누가 사는데 그러니까요. 없으니까 뭐 좀 팔면 빠지는 거죠. 방법이 없어요. 민트 저희 궁금한 거 있어요? 저기서 다시 보여주세요. 저는 그냥 트럼프 트레이드 주들 궁금한데 이것도 뭐 별 영향 없다고 하실 거니까. 트럼프 레이드? 조선은 오늘 다루고 이따가 바카스에서. 참 변동성 진짜 크다. 하루에도 진짜 지금 매일경제에서도 뉴스 하는데 저기 네. 비트코인 7만 달러 붕괴 뭐 이런 거 속보 뭐 이렇게 나오네. 오케이. 네. 특징주 가겠습니다. 특징주 가볼까요? 네, 특징주는요. 네, 보시면은 뭐 한미사이언스가 실적 내용이 많았어요. 그래서 실적이 분기. 뭐 제가 이렇게 막 엮어놨는데 뭐 실적 어쨌든 좀 있는 애들, 이거 다 안 나왔는데 아무튼 뭐 이렇게 실적 안 좋은 애들 좀 됐고요. 실적 안 좋은 게 너무 많다. 네, 그리고 TP 하향도 많고 네. TP 상향도 있고 상향이 근데 그렇게 많진 않았어요. 그래서 상향 종목군들은 뭐 이렇게 해서 좀 올랐고 아닌 애들은 좀 빠지고, 그다음 YG엔터는 제가 블랙핑크만 적어놓긴 했는데 뒤에 이제 그 베이비몬스터 이슈도 있거든요. 같이 제가 사진에서 기사화 해놨으니까 그럼 그때 가서 또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신규 상장주는 오늘 안 좋았는데 당연히 좋을 리가 없죠. 거래대금이 개판 5분 전인데 좋을 수가 없죠. 그래서 신규 상장주는 저는 좀 많이 힘들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정말 핫해서 그날 당일에 만약에 수급이 확실히 쏠리면 고를 때는 천하대회 단타대회가 열리면서 뭔가 화끈하게 움직일 텐데 오늘 사실 얘네들이 막 상위에 별로 보이지 않았잖아요. 이런 경우에서는 굉장히 안 좋을 확률이 좀 높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미사이언스, 정밀화학. 한미사이언스는 저것 때문에 그렇구나. 소액주주였는데 그 뉴스 때문에 빠진 거예요. 네, 한미사이언스도 지금 다 뉴스가 터해놓구나. 한미사이언스 소액주주 신동국, 송영숙, 임주현 지지 뭐 이렇게 다음 달 임시 주주총회를 앞두고 소액주주연대 여기가 신동국 한일정밀 회장과 한미약품그룹의 송영숙 회장, 임주현 부회장 등 이른바 3인 연합을 지지한다고 선언했다. 그 요거 경영권 얘기 나왔으니까 그 DS 단석 스토리는 혹시 어떻게 진행되는지 간단하게만 얘기해 주실 수 있어요?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 하시기도 해가지고. 경영권 문쟁이요? 그냥 문제가 아니고 경영권 승계로 해서 그 뭐예요? 스톤브리지? 거기가 그러니까 기사는 이렇게 나오죠. 스톤브리지는 이제 경영권 승계하는 거 도와줘가지고 1,000억 먹고 빠지고 물량은 저거 보호해서 하고 나니까 다 던져버리고 도망가니까 개인 주주들만 피해를 본다. 시스템적인 문제가 분명히 존재한다. 물량 안 나왔어요 아직? 스톤브리지 물량 안 나왔어요. 나왔을 거예요. 예전에 나왔을 거예요. 아마. 다 나오지 않았나? 뭐 그런 그러니까 경영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거 중심으로 오르고 내리는 종목들이 있어서 그렇죠. 뭐 그런 것들 시스템에 대한 그 부분은 의미 없나? 그 부분은 다 설명해 주신 것 같고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최근에 상한가가 썼던 이유가 이제 최근 매출액 대비 96%인가요? 그 수주 있었고요. 그다음 항공유, 친환경 항공유 관련돼서 이제 국내 최대 수혜주 요거까지 그래서 세 가지가 동시에 이슈가 있는 수주권이 컸구나. 1조. 엄청 큰 금액이 올해 매출이 1조인데 1조 수주 받았더니. 그러게요. 네. 그래서 총 세 가지 이슈가 같이 있다. 오케이.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단석 가지고 계신 분은 오늘 한 10% 정도 올랐고. 네. 근데 저 중에서 궁금한 거 있을까요? 저는 아까 그 하락이랑 엮어가지고 트럼프 트레이드 말하기 좀 그렇긴 하지만 둘 다 누가 될지 모르니까 지금 시장이 이러는 거죠. 네, 근데 맞아요. 둘 다 되면 둘 중 누가 돼도 상관없는 그런 섹터가 방산, 뭐 조선 뭐 이렇게 꼽고 있잖아요. 전력 설비. 그런 걸 봐야 하는지. 왜냐하면 저기서도 아까 다른 것들은 다 실적이 안 좋다고 나왔었는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만 TP를 올렸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면 그런 쪽으로 봐야 되고 그게 아까 우리 명민준 앵커가 말한 그 앞으로의 주도 섹터가 될 수 있을지 그렇죠. 그게 어떤 식으로 풀어야 되는지 그게 본질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 대통령이 누가 되는 거는 솔직히 걔네 나라가 좋은 거죠. 우리나라한테는 걔네는 전부 다 자국을 위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한테 무조건 좋다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그 강조드렸던 게 이제 시계열만 늘려놓으면은 네. 산업적으로 성장을 하는지 그 다음에 수주를 얼마나 각각 대표 기업들이 많이 받았는지 뭐 대표적으로 지금 그 방산주들은 몇십 조씩 깔아놨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문제가 없고 또 추가적으로 수주를 받을 수 있는 힘이 있는가. 지금 이제 11월 중순부터 폴란드부터 시작해서 또 다른 지역들에서 이슈가 있고요. 제가 나중에 이거 영상 한번 보여드리려고 제가 이제 그
일반 채널 거에서 들고 온 게 있어요. 네. 폴란드 제가 장관 왜 우리나라를 선택했느냐 그거 영상 제가 따로 하나 따는 거 있거든요. 네. 그거 나중에 한번 보여드릴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확실히 방산에서 속도는 압도적인 거를 우리나라 사람 말이 아니라 해외 장관 말을 딱 들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영상 한 1분 정도 되는데 제가 찾아서 해놨고 아무튼 그 나중에 보여드릴 거고 어쨌든 그런 것들을 봤을 때 뭐 방산이라든지 조선이나 이런 수주가 많이 깔려 있잖아요. 변압기도 마찬가지고 변압기는 사실 물량을 못 만들어서 못 파는 거지 큐만 늘어나면 여기도 완전 늘어나요. 그러니까 그런 산업은 좀 오래 볼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산업군들은 좀 고민을 하셔야겠죠. 그래서 대선은 어쨌든 그 기간 안에 변동성을 만드는 요인이고요. 그래서 얘네 산업이 결과적으로 성장을 하는지 안 하는지 그걸 보시는 게 제일 줄기를 보시는 게 제일 중요하다. 네, 이렇게 정리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채팅창에는 네. 너 이재명이랑 관계도 해명해라 이러는데 같은 명 들어갔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앞에 들어가고 중간에 들어가고. 장이 재미없으니까 애드립 재밌었습니다. 네. 성킴님이 2,000원 또 보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JYP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이따가 또 YG 관련해서는 뒤에 뉴스가 있다고 하니까 그렇게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특징주까지 맞고 뉴스로 갈까요? 네, 뭐 뉴스는 뭐 반복되는 게 많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는 이란이 이스라엘 보복 공격도 다시 임박했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국제유가가 또 실시간으로 좀 급등을 했는데 이거에 대한 부분에다가 오늘 산자부에서 나온 리포트 보시면 정유 쪽도 좀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요런 지정적 리스크 임박에 대해서 국제유가가 좀 변동성이 있었다. 그래서 그와 연관되어 있는 종목군들이 좀 움직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는 오늘 금융지주들이 좀 좋았던 건 이것 때문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밸류업 ETF에 대한 그 종목들을 13개 상장을 한다라고 해요. 만약에 여기에 자금이 쏠린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에 대한 밸류업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있다라고 볼 수 있고 그럼 이제 자동차라든지 뭐 금융지주 쪽으로 또 기대감이 높아질 수 있겠죠. 저는 기본적으로 수출은 뭐 그렇다 쳐도 밸류업은 확실히 좀 많이 실망을 외국인이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오늘 현대자동차가 돌린 건 수출 데이터가 생각보다 좋게 나왔어요. 네. 거기 산자부에서 나온 내용에 따르면요. 그래서 실망으로 이제 나머지 외국인이 제일 많이 들어간 게 현대차이기 때문에 네. 현대차까지 나가면 진짜 우리나라 수급 없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요 이슈가 어떻게 반영이 되는지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밸류업 관련해가지고 이 지수 상장한 후에 그거 100개 종목 정한 후에 네. 엄청나게 많이 간 종목들이 있잖아요. 막 단기간에 한 20-30% 오른 종목들도 많던데 네. 여기서 더 오를 수가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저거 된다고? 아니요. 아니요. 그럼 뭐 기대감 없는 거네. 아니죠. 여기에 근데 만약 돈이 많이 쏠리면 투자하고 있는 투자자들이 기대를 하고 있는 거니까. 근데 요게 만약에 거래대금이 ETF 상장한다고 다 막 거래대금이 막 몇백억 그러니까 이제 투자한 금액 자체가 뭐 몇백억이 몇천억 되고 그러지 않아요. 뭐 안 되는 것도 막 몇백억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제 망한 거고 만약에 막 몇천억 이상씩 깔리면서 우리 국내 ETF가 정말 많거든요. 그 안에서도 뭔가 좀 선두로 올라오는 느낌이 보인다. 네. 와 밸류업 맞지 해볼만 하는구나. 이렇게 보실 수 있는 나름대로 좀 지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 정도 느낌입니다. 네. 오케이. 다음 뉴스 있을까요? 아니면 네, 다음 뉴스 이거 마지막 YG 엔터인데. YG 네. 하네. 베이비몬스터잖아. 네, 베이비몬스터가 이제 최단 기간 앨범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이거 좀 잘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봤던 거는 KB증권이 블랙핑크 컴백으로 이제 연구원이 또 되게 좋은 얘기들을 좀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리포트 빨까지 같이 붙어서 컴백, 그러니까 베이비몬스터 컴백, 블랙핑크 컴백, 그 다음에 요거에 따른 뭐 TP 유지 뭐 이런 것들로 삼박자가 맞아서 좀 움직인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YG는 내년 실적 기준은 엄청 싼데? 이거는 우리 명앵커 지표 있잖아요. 어때요? 지표. 아직 아이돌 딱 지표 있잖아요. 아직 안 봐서 내가 네. 코멘트를 못 하겠는데 네. 좋아 보이는데? 솔직히 저는 배몬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습니다. 이름 알아요? 이름이요? 네. 여기에서 아는 이름. 지영이. 찍은 거잖아. 근데 데모는 숫자. 진짜 처음부터 별로라고 했어요. 명행이 처음 나올 맞아요. 때부터. 진짜 네, 난 맞아요. 일관성 별로 있어. 진짜. 일관성 있어. 배몬 나는 좋아 보이는데? 어? 그래프가 좋아 보이는데? 사세요. YG가. YG. 적극 매수. 난 주식 못하잖아. 에이 제가 차명으로 사드릴게요. 아니 좋아 보여 베이비몬스터. 느낌이. 어이 좋아 보이는데?
실적. 아, 왜 이렇게 YG는 정이 안 가지? 그 YG 느낌이 있는데 그 느낌이 약간 조금 이제는 정가는 뒤처지는 느낌이에요. 춤선? 그 뮤직비디오에서 느껴지는 YG가 예전에 내가 지금 문화평론가 한번 코스프레 한다. 네. YG가 빅뱅, 네. 21 그리고 뒤에 그 블랙핑크 초기까지는 YG의 브랜딩 느낌이 있었어. 맞아. 그 다음에는 희석이 되든지 이상. 그거를 지금 테디가 레이블로 어느 정도 이어가면서 블랙핑크가 이제 그러니까 YG 플러스가 막 오르고 그랬던 거잖아요. 레이블로 이어는 가고 있는데 사실 뭘 할 의지가 그렇게 뚜렷하게 있는 것 같아 보이진 않아요. 만약에 베이비몬스터 이름을 가려 그리고 YG라는 소속사도 가려 그리고 뮤비만 보잖아. 얘네가 YG인지 뭐 SM인지 어딘지 알 길이 없어. 근데 예전에는 빅뱅의 색깔이랑 그 확실히 동방신기의 색깔이 확연하게 달랐거든요. 달랐지. 그래서 브랜딩을 좀 잃어버려서 글로벌로 무언가 더 큰 일을 해내는 데 있어서는 이렇게 좋은 지적이다. 2%가 좀 많이 부족하지 않나. 동감하네 어느 정도. 평론가 빨리 가세요. 맞아. 평론인 거야. 위치 바꿀까요? 저랑 자리 나 바꿔요. 문화평론가. 이게 전부야. 경제평론가. 난 문화야 나는. 하루 종일 누워서 이것만 보고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베이비몬스터 그리고 YG 오늘 한 9% 올라갔다는 네, 거. 좋아 보이는데. 조회수가 한 3시간 전에 나왔는데 한 260만 회 정도 나오고 오, 있네요. 잘 나오긴 하네요. 부러워. 이 티저가 이틀 전에 나왔거든요. 네. 예. 2242만 회. 우리 2천에 나오는데 지금 평론한 지금 거예요. 보고 있는 사람 6,600명. 우리 근데 내가 YG 평론해. 색깔이고 빅뱅이 잘 됐고 안 됐고. 진짜 초라하다 초라해. 전 여러분 믿고 가는 겁니다. 네. 아시죠? 오케이 알겠습니다. 요 정도로 네, 뉴스 끝났- 마무리할까요? 네. 오늘 역시 오늘 한마디 더 평론해 주세요. 평론 가야죠. 가야지. 아니야 나 같은 편은 평론 안 해. 약간 편향적이 돼가지고 같은 편은 좀 힘듭니다. 자 보노님의 오늘의 한마디 11월 1일 오늘장을 어떤 AI 그림으로 보셨을까요? 네, 저는 이렇게 했습니다. 이 느낌이 딱 오실 텐데요. 기괴해 보일 수도 있지만 오 그게 뭐야? 다리가 어디 갔어? 이건 평론이 필요한 게 아니라. 켄타우로스도 아니고. 다리를 들고 있어. 아니 지금 이게 돌다리를 지팡이로 집어야 되는데 손이 없잖아. 돌다리 아니 손으로 잡고 있어요. 여기 손이 여기 손. 앞에 있는 게 손이. 네, 첫 번째 손으로 다리. 잡고 이거 손 해가지고 잡은 거예요. 손으로 잡았는데 문제가 뭐냐? 돌다리를 못 두들기고 있어. 돌다리가 아니라 어디를 하고 있다? 흐르는 샘물에 하고 있다. 게인즉슨 뭘까요? 힌트 잘 맞춰야 돼. 아직 돌다리를 제대로 두들길 준비가 안 돼 있다. 근데 얘 위치가 어디면 얘가 앞으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얘 엉뚱한 데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네네. 이게 쉽게 빠르게 건너갈 수 있을까? 시간이 좀 필요하다. 빠지면 안 되는데 조심히 가야지. 천천히. 네, 그래서 이거 잘못하면 빠진다는 맞아, 얘기죠. 맞아. 잘못하면 빠진다. 나무를 들고 있는 게 더 위험해 보이는데 안 들고 있는 게 진리 보행이 아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 나름 돌이 견고해 보이는데 나무를 굳이 알겠습니다. 지수 하방입니다. 드듬친 소가 저렇게. 아이고야. 근데 소가 인도소 같네. 인도소. 네, 인도소 같아요. 전통적인 우리나라에서는 아니다. 금도 차고 있습니다. 말랑카우가 흑우짓한다. 뭐 이런 평론이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컨텐츠님. 자 김정현 본부장님도 오늘의 한마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한마디는 네. 김정현 본부장 어떤 걸 준비해 오셨을까요? 네, 띄워주세요. 보여주실까요? Cudgel our brains. 딱 이거 같아요. 이게 어제 오늘 뭐예요? 계속 그런 것 같은데 커즐이라는 단어는 곤봉 알아요? 곤봉. 아까 소가 들고 있던 거. 곤봉을 막 때릴 때 무기로 사용하는 거. 막대기. 경찰이 그 저기 옛날에 이렇게 시위하는 사람 그쵸. 때리고 할 때 그 곤봉. 그게 커즐이라는 뜻이거든요. 네. 근데 동사로 쓰면 cuzzle our brains. brains 하면은 뭘까? 머리를 두뇌를 막 cuzzle 곤봉으로 해. 때려. 머리 쥐어 짜는 거야. 골똘히 고민스럽고 뭔가 고민스러워. 이거 어떡하지? 다음에 솔루션은 뭐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머리를 막 곤봉으로 때리듯이. 그래서 커스를 아웃 보인스 하면 막 해결책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이거 어떡하지? 이 장에서 어떻게 하지? 이러는 그런 형국이 대한민국에 있는 것 같아요. 어제 오늘. 빨리 해결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된 것 같아요. 다들 어떡하지? 커스를 아웃 브레인스. 어떡하지? 이거 어떻게 해결하지? 이 빨리 해결이 돼야지
그 다음에 뭔가 뚫을 텐데 지금은 아직은 그냥 생각하는 단계, 고민하는 단계인지 않을까 싶습니다. 장이 많이 조정이 됐다고 느끼지만은 조정이 끝인지 아니면 바로 그 촉매를 찾을 수 있을지 캐탈리스트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Cuzzle My Brain 하고 있고 여러분도 Cuzzle Your Brains 하십시오. 골 때린다는 뜻이래요. 네, 골 때린다. 어. 골 때리는 게 골 때린다는 게 뭐냐면은 뭔가 해결책을 하기 위해서 아주 막 머리를 쓰고 그렇게 한다는 뜻이에요. 골 때린다는 게 그런 뜻입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골 때리는 장. 네. 골 때리면 진짜 아파. 아프면 약 먹어야 돼. 막 먹어야죠. 대원 제야. 헬스랩. 자, 골 때리는 장 여러분 고민 많으시죠? 네. 골 때릴 때는 그거 어떻게 막아낼 수 없습니다. 하지만 더 건강하게 만들 수는 있어요. 자, 여기 이렇게 루테인, 전립선, 혈압 케어. 국장 하시면 혈압 케어 꼭 필수입니다. 네. 코엔자임 Q10 요것도 있고요. 밀크시슬, 비타민, 비오틴 그리고 징코, 인지 기억력. 네. 그다음 요거를 좀 강조해 달래요. 그 뭐였죠 이게? 우리가 그 네, 여기 커머스에는 유산균은 처음 들여왔대요. 대장, 유산균. 근데 대원 헬스랩이 네. 센스가 있잖아. 원료 좋아. 원료 원료 좋죠. 찾으면 다 있어. 네. 50년 넘게 했잖아. 콜대원 만들고. 이거 유산균만 하면 좀 안 팔릴 것 같은데 해가지고 당 케어까지 같이. 혈당. 혈당 케어 플러스 유산균 같이 해서 혈당 유지해주면서 유산균, 장 케어 딱 같이. 그 원래 유산균 다른 제품 먹으면 좀 달거든요. 달아. 그래서 같이 이렇게 결합시켰나 보다.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준비를 했고요. 네. 장 그리고 혈당 케어 하실 분은 요거 장대원 요거 장 케어 맞지? 맞아요. 아침에도 져가지고 한 소리 했어. 네. 발음해봐 저거. 이름 장대원? 유기농부터 해봐. 유기농, 풀네임, 장대원, 풀네임. 당케어. 너무 길잖아. 무슨 말인지 어렵죠. 모르겠고. 그럼 어떻게? 장대원 당 케어 이게 뭐야? 그러니까 와닿지가 이게 않는다. 와닿지가 않는다 이거지. 그랬더니만 누가 나한테 저 장대원이 여기 대원 사장님 이름인데 그렇게 하면 어떡하냐고. 와, 찾아보니까 아니더라고. 아니에요? 백승일이더라고. 깜짝 놀랐네. 어쨌든 간에 요거 네. 유산균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비타민 멀티팩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 3프로 핫딜 커머스답게 가장 좋은 제품을 우주 최저가로 최대 이렇게 68% 할인.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유산균 말고 명태균 안 되냐고 자꾸 그러는데 거기서 나오세요. 그쪽에서 나오세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고정 댓글에서 링크 네.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동묘님 시간이 조금 없네요. 왜 시간이 이렇게 많이 지났죠? 아무 말 안 했는데. 2분 쓰겠습니다. 좋습니다. 2분 딱 있습니다. 네, 아모레 퍼시픽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다 비슷비슷한데 좋은 점 나쁜 점 섞여 있다. 다 이런 리포트예요. 좋은 점 나쁜 점 섞여 있다. 근데 하향한 게 있더라고 목표 주가를. 근데 왜냐면 지금 실적이 좋은 거는 중국 적자가 줄어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오르고 했잖아요. 근데 이겁니다. 코스RX의 성장성 둔화 우려가 하향한 거 핵심이에요. 코스RX 미국 거 자회사. 잘 팔렸잖아요. 네, 근데 미국에서. 이게 가이던스가 올해 50%였는데 30%를 낮췄어요. 그리고 마진도 30% 초반인데 가이던스를 하회했고 더 낮아질 거로 예상된답니다. 그러면 아모레 퍼시픽이 중국 적자가 낮아지니까 적어지니까 이익은 좋아질 것 같지만 사실은 성장 동력은 이쪽으로 봤었거든요. 그럼 이게 희석되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의견 충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PER이 내년 기준인가 올해 기준 30배 넘어가는데 성장성이 만약 희석되는 거라면 이게 밸류에이션의 목표 주가를 얼마나 올릴 수 있는 것인가 고민할 때다라는 대체적인 얘기입니다. 아무래도 퍼시픽을 갖고 계시거나 아니면 새로 고민하신 분은 이런 의견도 충분히 고려하실 필요가 있다고 느낍니다. 됐고요. 오케이. 아모레 퍼시픽. 들어있고 됐고 특별한 거 없어요. 끝내죠. 예. 아까 저거 관련해서는 저거 매크로와 대선이랑 그리고 고용지표 물가 요거 관련해서 아까 언급을 해주셨으니까 그럼요, 그렇죠. 이번 주는 좀 지나가야 될 것 같고 네. 오늘 콸콸콸의 시간을 좀 많이 쓸게요. 그러시죠. 왜냐면 어제 못해가지고 네, 그럼요. 네. 어제 근데 방송 진짜 좋았어요. 제가 그래서 클벨에 단톡방에 좀 남기려다가 어제 뭐 했는데? 삼성전자 컨콜 어제 뭔지 까먹었어.
와. 분석을 너무 세밀하게 아니, 잘해주셔가지고. 커즐 마이 브레인 해가지고 머리 방송 시작 3시 20분부터 4시 반까지 동접이 한 번도 안 빠지고 7,800 그대로 쫙 유지했습니다. 두 분의 컨콜의 분석과 내용이 기가 막혔다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어제 못한 콸콸콸 오늘 민트가 폼이 돌아왔습니다. 민트의 조롱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죠. 기대된다. 자, 주식으로 쌓인 여러분들의 피로를 말끔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콸콸콸. 박하윤의 바카스. 오늘의 사연 보여주세요. 뭐야? 저의 종목은 한화오션입니다. 비중은 6.5% 정도이고요. 3분할 매수 중 2차 매수까지 진행을 했고 한 번 정도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일반적으로 국장에서 거래할 때 마이너스 8% 정도면 손절 라인으로 지키고 있는데 현재는 평단가가 35,000원 정도이고요. 오늘 기준 마이너스 10.5%예요. 보노님 이야기를 듣고 리포트를 읽어보니까 뭐 2, 3년 멀리 보자 해서 진입을 했습니다. 이번에 3분기 실적 어닝 쇼크 나오면서 추세를 이탈한 것 같은데 이럴 때도 조선주는 좀 멀리 보고 3차 매수를 들어가야 하는 걸까요? 또는 추가 매수는 긴 호흡으로 가고 일단은 홀딩을 해야 하는 걸까요? 조선주 투자를 해본 게 사실 처음이라서 고민이 돼서 사연 남깁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이 종목 저만의 분석 보여드릴게요. 일단 실적부터 봤는데 22년부터 23년까지 이 적자의 폭을 좀 줄여내더니 이제 이번 년 들어서 흑자로 전환을 한 게 보이는데 분기별로 조금 자세히 봤더니 다음 장 보여주시면은 사실 그렇게 흑자의 폭이 크진 않은 것 같고 좀 갈 길이 좀 아직 남아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리포트를 살펴봤더니 그게 그냥 묻어나더라고요. 실적 회복 느려도 기해진 도크 그리고 살짝 아쉽지만 그래도 턴어라운드를 했다. 느리지만 도착지는 동일하고 모멘텀도 유효하다라는 의견이 있었는데 요거를 조금 더 자세히 봤어요. 네. 다음 장 보여주시면 실적은 좀 아쉽다. 그렇지만 도착지는 동일하고 모멘텀도 유효하고 미국 그리고 해양 방산 모멘텀을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면서 매수를 유지하고 목표가는 42,000원으로 10월 30일 날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뉴스들도 살펴봤는데요. 뉴스 봤더니 역시나 좋은 뉴스들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조선 빅3 13년 만에 동반 흑자 눈앞. 고부가 LNG선 수주가 늘어난 영향을 지금 받고 있는데 근데 아래에 조금 더 표가 있었는데 이 한화오션이 제일 실적이 조금 안 좋아? 안 좋았어요. 그래서 이 안에서도 조선주 안에서도 지금 실적들이 많이 엇갈리고 있는데 조선으로 너무 퉁쳐가지고 얘까지 끌고 가는 게 아닌가라는 저만의 생각을 한번 해봤거든요. 그리고 다른 뉴스들도 봤더니 좋은 것들이 사실 많더라고요. 뭐 자체 개발한 부유식 해양 설비 설계 공식 인증 획득하고 뭐 직원들만 보호 예수 해제 한 달 앞두고 행복하고 있다. 막 이런 좋은 뉴스에도 불구하고 차트 보여주시면은 내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일봉 다 무너졌어요. 그래서 저의 결론입니다. 결론은 한화오션 더 화나기 전에 빨리 나오션. 한화오션. 네, 이러다 화난다니까요. 더 화나기 전에 빨리 나오션. 나오션. 나오세요. 어디 본 것 같은데. 아 오션. 오션. 나오션. 나오션. 두 분의 의견 어떨까요? 하나오션의 해외 주식 뭐 이런 오선의 그런 것도 있고 알겠습니다. 자, 보로님 진짜 궁금하긴 해요. 그러니까 길게 본다 그랬을 때 네. 과연 어떨 때 추매를 해야 되고 길게 본다 그랬을 때도 어떨 때 손절을 해야 될까? 물론 채팅창의 여론은 마이너스 10%면 너 행복해야 돼 지금 마이너스 40은 돼야지 너와 이런 의견이 있기는 합니다. 네. 일단 요거는 뭐 제가 하고 있는 데서도 계속 다루고 있는 종목인데 일단은 얘가 실적이 가장 늦는 이유가 있어요. 그 수주 잔고를 보시면 HD그룹이 제일 높고요. 그 다음에 삼성중공업, 그 다음 하나오션입니다. 그래서 좀 느려요. 얘가 이제 모멘텀이 터지려면 MRO가 돼야 되는데 화면 보여주시면요. 일단 얘가 요 박스권으로 움직임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이건 돌파 매매를 하거나 확실히 요 밑에가 깨졌을 때 분할로 언제 들어갈 건지를 고민을 해야 돼요. 그래서 3만 원대에 들어가시면은 나름대로 하단에 들어갔기 때문에 의사결정이 잘 하신 겁니다. 대신에 만약에 여기서 들어갔으면 사실 요 밑라인에서 끊어줘야 되는데 끊는 라인을 제대로 못 설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마이너스 10%까지 확대가 된 거고요. 박스권 매매할 때는 하단에서
이탈되면 끊었다가 다시 잡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저는 여기 깨지면은 채널에서는 여기까지 내려간다고 생각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잡는 거는 요 하단 여기에서 잡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으면 그 이유가 뭐냐? 일단은 다른 조선사들 대비했을 때 실적이 속도가 느릴 거예요. 네. 그리고 MRO 시장은 조금 더 빨리 열릴 수 있지만 구남 시장은 26년 7년까지 봐야 됩니다. 모멘텀이 좀 길어요. 그리고 월봉 근데 이제 이 종목을 장기로 보셔도 괜찮은 거는 제가 월봉상 이런 모양일 때 HD 한국조선해양을 사야 된다고 굉장히 강조를 많이 드렸던 순간이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얘도 출발을 하긴 할 건데 대신에 이제 이게 월봉이다 보니까 한 달 뒤에 출발할지 3달 뒤에 출발할지 6 뒤에 출발할지는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특정 박스권 매매는 이미 이탈이 됐고요. 그래서 원래는 정리를 했어야 되는 게 맞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 확실히 뚫었을 때 사거나 아니면 밑에서 사더라도 끊어주는 게 맞고요. 그 다음번은 아마 이게 요런 라인들이 깨지면 내려왔던 부분 여기서 좀 지지가 많이 됐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하방은 여기 열어놔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다음번에 오시면은 여기서 추가로 15% 더 빠지니까 30% 정도 돼서 다시 한번 콜카컬로 만나볼 수는 있을 것 같네요. 근데 뭐 그래서 내가 이렇게 내려오는 거에서 자금 조달이나 혹은 분할 매수를 못하겠다 하시면 끊는 게 맞고요. 그다음에 나는 그렇게 장기적으로 해볼만 하다 하면은 중간에서는 안 사는 게 맞아요. 떨어지는 중간에는 안 사는 게 맞고 밑에 라인에서 좀 고민을 해보시는 게 살지 말지 고민을 해보시는 게 좀 좋은 선택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저 말씀해 주신 거는 저 조선주의 특성을 많이 감안해서 그렇죠. 언급을 해 주신 거예요. 그렇죠. 예, 산업의 사이클이 기니까. 근데 거기에다가 하나오션은 프리미엄 좀 더 때렸습니다. 왜냐면 얘는 구남이나 MRO 쪽이라서.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되게 깔끔하게 말씀을 잘 해주신 것 같아요. 김장현 본부장님도. 네, 뭐 부각할 만한 건 없는데 긴다는 거에 가장 큰 이슈가 되는 거고. 글쎄요, 이게 IT가 아니라서 손절을 10% 해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이게 다 바이가 아니고 홀드 리포트가 한 2개가 있어요. 홀드 리포트가 이렇게 목표 주가가 3만 원에서 3만 4천 원 정도거든요. 제가 봤을 때 다시 오긴 올라올 거예요. 한 2만 3천 원 갔다가 뭐 밸류에이션이 한 26년 걸 땡기면은 그래도 뭐 애널리스트 평균 잡은 거 한 3만 5천 원, 6천 원 부를 수도 있는데 올라올 수도 있는데 다른 거보다 먼저 올라갈 것 같지 않아요. 다른 우선순위 확실히 뒤진 것 같고 그리고 좀 바이를 외치지 않은 애널리스트, 홀드를 한 애널리스트가 원래부터 홀드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친구가 둘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 두 친구를 좀 안 읽고 이 리포트를 좀 아는데요. 이 리포트를 읽어 보시고도 계속 스틱할 수 있을 것인지 보시기 바래요. 실전 나오고 홀드한 리포트가 다올투자증권 리포트하고 삼성증권 리포트가 있거든요. 다 나름대로 관록이 있고 잘 쓰는 친구들이에요. 허풍치지 않고. 그래서 근데 이 친구들이 다른 거 대비했을 때 이 주식을 같은 조선주 내에서도 선호도를 안 두고 바이를 안 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상대적으로 보시면은 뭐 내려가는 거 기다리는 것보다도 올라올 때 어디까지가 실질적인 목표 주가인지를 아실 거예요. 지금 3만 1천 원에 샀다 하셨어요? 네. 3만 1천 원? 3만 1,000원? 오긴 올 것 같은데 3,500원. 3,500원. 올긴 올 것 같은데 언젠가는 근데 이제 먼저 올 것 같지 않고 그 다음에 올라갈 때 불타기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언제 불타기 하는지 아세요? 아까 홀드한 애들 있잖아요. 홀드한 애들이 목표 바이로 바꾸면 그때는 진짜 컨빅션하게 들어가셔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건 다올투자증권하고 삼성증권 리포트를 보시고 다음에도 만약에 홀드 하신다. 그러면 진짜 불타기라든지 물타기를 할 때 가면 이 친구들의 스탠스가 어떻게 강화되는지 한번 리포트는 맞는데 이 두 친구들과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아까 그 리포트 어디요? 삼성증권이었다고? 삼성증권하고 다올. 다올투자증권이랑 두 명만 홀드야. 다올투자증권이랑 삼성증권 리포트 그분들이 잘 쓴다고요? 네, 다 쓰는데 두 명만 홀드 바이가 아닌데 이번 실적이 안 좋아서 홀드를 낮춘 게 아니고 그 전부터 홀드였다고. 그러니까 그 이유를 한번 보시고 그 이유를 한번 봐야겠네요. 보시고 참조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요거는 조선주 갖고 계신 분들이 이분 말고도 꽤 있을 테니까 그런 부분에서 두 분의 의견을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각자의 사견을 다 드리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기 뭐 각자 시나리오 쓰려고 나온 거지 뭐 주가 맞추고 점쟁이 짓 하라고 나온 거 아닙니다. 원래 목표가 시나리오 작가였거든. 잘하셨을 텐데. 와. 여기서 썰 풀어서 한이 없습니다. 기가 막히셨을 텐데.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오늘 금요일장 이렇게 마무리가 됐고요. 다음 주는 또 11월 둘째 주. 이제 본격적으로 11월 시작하니까 여러분도 스스로
약속 한번 해보시고 약속의 시비로 한번 저희와 함께 기다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이 좀 좋아지기를, 정상화되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네. 저희는 여기서 이만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주말 동안 운동도 조금 하시고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건강 챙기시고 행복하게 보내신 다음에 월요일 날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삶의 격을 높이는 9가지 지혜를 함께 나눕니다. 위즈덤 칼리지 시즌 2 영상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